2024년 2월의 편지. 지금 세계는 돈잔치 중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 대만 그 외 여러 국가들의 증시가 사상 최고가를 연일 경신 중이고 이에 편승해 우리나라 증시 역시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그동안 하락만을 거듭했던 홍콩과 중국 증시도 이 돈잔치를 틈타 금리 인하와 증시 부양 정책 덕에 급 반등 중입니다. 우리가 감으로만 생각하고 주위에서 듣는 것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죠. 미국 연준은 긴축을 사실상 멈추었고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국채를 발행해 돈을 풀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과 미국 정부는 각기 다른 기관, 다른 주체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 줄여서 연준은 JP모건,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은행이 연합하여 결성한 기관으로 진정한 통화 발행권은 연준에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채권을 발행하여 연준으로부터 달러를 빌리고 이자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유동성 공급 주체로서 이 두 기관을 모두 인지하고 이들의 움직임을 각각 주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시해도 결국 결말은 같습니다. 이들은 항상 돈을 푼다는 것, 이것이 결론입니다. 단기적 관점에서 보면 미국 정부는 11월 대선을 대비해 모든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경기를 계속 부양하기 위해 계속해서 국채를 발행해 돈을 풀고 있습니다. 월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조라는 큰 돈이 매월 추가로 풀리고 있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이미 세계의 경제는 실물과 금융 부분이 분리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후 연준이 헬리콥터로 달러를 풀면서 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금융 부문의 완화 기조가 계속된다면 지금처럼 실물 경기가 나빠도 금융자산과 실물 자산의 가격은 상승하는 시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빚을 언젠가는 해결해야 합니다. 빚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방법은 풍선처럼 부푼 빚덩어리를 한번 터뜨리고 가는 것. 둘째 방법은 돈을 계속 풀어 돈의 가치를 희석시키고 하락시키는 것. 이렇게 하면 화폐의 가치 하락으로 빚에 대한 부담도 줄게 됩니다. 저는 현재 전 세계가 알게 모르게 두 번째 방법에 동의했다고 봅니다. 적어도 지난 15년 동안의 상황과 현재까지의 상황을 지켜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위에 말한 첫 번째 상황도 의도가 되었든 되지 않았든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한번 발작을 일으키겠죠. 다만 그때가 언제인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우린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혹시 그런 상황이 다시 발생한다고 해도 충격은 짧고 그들은 다시 돈을 풀어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고 언제나 그렇듯 아무렇지 않게 세상은 돌아갈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의 역사가 생기고 돈이라는 것이 생긴 이래 실제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이 인플레이션과 돈가치의 하락을 본능적으로 혹은 학습을 통해 인지하고 꾸준히 실물 자산을 모으고 늘려온 사람들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실물 자산이라면 아파트, 상가, 땅과 같은 부동산, 꾸준히 성장하는 우량회사의 주식, 실물 금과 은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도 자산으로 자리를 잡는 모양새입니다. 이러한 실물 자산들은 여러분을 대신해 인플레이션과 싸워줄 여러분의 군대입니다. 진실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자극적인 불안 요소만 매일 내놓는 언론과 유튜버들은 여러분이 진짜 부자가 되고 경제적 자유를 얻는 데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여러분의 관심과 조회수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남의 말만 믿고 본인이 직접 현실을 보지 않는다면 진정한 부자가 되기 힘들 것입니다. 부디 상황을 객관적으로 깊게 보시고 올바른 판단을 하시어 진정한 부자가 되시기를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돈으로부터 해방되어 완전한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